네, 2월 5일 월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통해서 남은 5장 대비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생쇼 김용환 매니저님께서 시장이 냉탕과 온탕 같다라는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그 말이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금요일에는 정말 시원하게 상승을 해서 이제 우리 시장 본격 상승 추세를 타나 했는데 오늘 또 찬물을 확 끼얹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약간 코스피 지수 하락폭을 조금은 줄였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심한 장세 어떻게 보실까요? 지난주에 특히 코스피 지수가 워낙 상승폭이 좀 가팔랐기 때문에 네. 오늘 기술적인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좀 아쉬운 건 역시나 미국 시장과의 좀 디커플링이죠. 미국 증시는 뭐 고용지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의 어떤 주가 급등세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가 거의 2% 가까이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는데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아쉽게 뒤로 좀 후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술적인 조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또 설 연휴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짧은 이제 일주일 동안에 시장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설 연휴를 앞두고 짧은 대응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오늘 남은 5장은 어떤 대비 전략이 필요한지 저희가 일단 스탁벅스 안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세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장을 키워드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5장 한 줄 키워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미국 증시와 또 상관관계가 좀 있는 내용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파월의 입.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분명히 좀 출렁거림이 있었는데 메타라든지 아마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호조에 따른 이제 주가 급등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냥 미국 증시는 고용 지표 잘 나온 것 자체를 그냥 묻어놓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이러면서 급등이 좀 나오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근데 아쉽게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이 고용 지표가 아주 좀 강하게 나왔던 게 우리 시장에는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일단 환율의 움직임을 보시면 오늘 장 초반에 거의 16원 이상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지난주에 이제 강하게 좀 상승하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조정이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또 거기다가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좀 늦은 시점에 그리고 시장 예상보다는 훨씬 더 좀 좁은 폭으로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걸 이제 직접 코멘트를 좀 하면서 시장의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많이 좀 약화됐다라는 것도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 차익 실현에 좀 빌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2,600포인트를 하회하고 있고 코스닥은 이제 더 안타까운 게 지난주에 제가 코스닥 왕따 이런 이제 키워드도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코스닥 지수는 올라간 것도 없는데 오늘 다시 한번 또 기술적인 조정이 좀 만들어지면서 810포인트를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차익 실현. 요거는 이제 국내 증시 이슈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지난주에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워낙 좀 강하게 좀 쏠리는 흐름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자동차라든지 특히 금융업종이 굉장히 좀 강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주회사 관련된 종목들도 강한 이제 상승이 좀 만들어졌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이 장 초반부터 특히 선물 시장의 매도가 좀 강해지고 있어요.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공격적인 이제 매수를 했던 걸 조금 이제 벌써부터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금융주들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신한지주가 장 초반에 거의 9%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고 KB금융도 막 5% 6% 정도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급등했던 저 PBR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는 좀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이 저 PBR 구간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는 기업들은 현금 흐름 상황이 상당히 좀 좋고 이런 막대한 영업 현금 흐름을 가지고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후의 소각 이런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좀 펼칠 수 있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빨리 이제 저 PBR 국면을 이제 벗어난다. 오늘 자동차 업종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잘 버티고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을 보더라도 이제 그냥 나도 저 PBR 이러면서 다 같이 이제 급등을 했던 이제 상황이 이제 조금은 옥석가리기 구간으로 진입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현대차라는 이제 키워드예요. 오늘 이게 집안 싸움이 나고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기아랑요? 네, 제가 이제
진골이 성골이 됐다 막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금요일 날 왜냐면 이제 기아가 뭐 일시적이나마 현대차의 시총을 뛰어넘었어요. 사실은 기아가 이제 현대차 그룹 안에 M&A를 통해서 이제 편입이 된 건데 원래 주인이었던 현대차보다 이제 시총이 더 불어났거든요. 근데 오늘은 기아가 이제 조금 조정을 좀 받고 현대차는 나름대로 이제 강하게 한 3, 4% 정도 또 상승세가 유지가 좀 되고 있다 보니까 다시 이제 현대차가 시총을 더 앞서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만큼 지금 자동차 업종 특히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 도요타에 대한 어떤 반사수에 최근에 이제 도요타가 하이브리드로 좀 뜨는 듯 했는데 이제 품질 관련된 이제 문제 때문에 이슈가 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가격 정책을 어느 정도 이제 유지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동차 업계 전반의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현대기아차는 올해도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만들 걸로 이제 기대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종의 이제 다른 글로벌 완성차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그리고 이제 자동차 기업들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장을 한번 요약해 봤고요. 그렇다면 남은 오후 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설 연휴 전에 좀 빨리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설 연휴 이후에 약간의 상승장을 한번 대비해서 좋은 종목들을 좀 눌렸을 때 담아봐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네. 둘 다 좋은 전략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는 항상 이제 우리가 이제 수급 공백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나 이번 주에 제가 옵션 만기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정말 역대급의 많이 샀어요. 매수세를 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구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주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빠르게 좀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좀 확정짓는 매매가 유효할 수 있고 길게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 주가 지수 수준이 글로벌 증시 특히 선진국 시장과 비교해 봤을 때는 워낙 좀 뒤처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길게 봤을 때는 이번 주가 또 좋은 매수 기회가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오후장 한 줄 레시피를 이번 주에 이제 있는 중요한 이벤트 중에서 그래도 좀 길게 봤을 때 우리 국내 증시에 상당히 좀 중요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슈를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네. 오늘 오후장 한 줄 레시피는 삼성 운명의 날 이렇게 이제 한 줄 레시피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가 될 것 같은데 아마 좀 늦은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재용 회장의 어떤 1심 선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이 1심 선고가 이제 발표가 좀 되는 날인데 선고가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 제가 봤을 때 뭐 집행유예 내지는 혹은 이제 뭐 무죄 뭐 둘 중 하나만 나온다라고 하면 이재용 회장의 어떤 이제 사법 족쇄가 좀 풀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삼성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이재용 회장이 아무래도 좀 투자에 좀 인색한 게 아닌가 이런 좀 비판적인 시각이 분명히 좀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우리가 대규모 M&A 나온다 그랬는데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엄청나게 지금 공격적으로 M&A를 하면서 AI 쪽 그리고 로봇 이런 신사업들을 확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맞아요. 삼성은 지금 M&A 얘기가 지금 전혀 나오질 않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 한다 했는데.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규모 M&A와 관련된 얘기가 결론을 지금 맺지 못하고 있는 이유 그거는 이제 총수가 아무래도 이 사법적인 리스크에 여전히 좀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1심 선고 이제 공판 결과가 딱 나오고 나면은 사실 만약에 이제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이제 좀 풀린다라고 하면 삼성은 이제 대규모 M&A라든지 또 적극적인 어떤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 반가운 좀 호재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재용 회장의 어떤 1심 선고와 직간접적으로 또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한번 선별해가지고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판결 결과를 좀 지켜보면서 관련해서 우리가 또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으로 오늘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를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부터 해보도록 네.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가온칩스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반등을 시작해서 오늘 오전장에도 6% 넘게 올랐는데 네. 현재는 조금 상승폭이 둔화가 조금 됐어요. 전고점까지 다시 좀 올라올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제가 이제 리뷰하는 종목도 앞서 말씀드린 오늘 오후장 한 줄 레시피와 또 상관이 있는 게 만약에 삼성이 이재용 회장의 어떤
그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좀 된다라고 하면 반도체 쪽이 당연히 좀 더 공격적인 이제 투자를 하지 않겠는가. 특히 AI 반도체 쪽은 많은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지난주에 팹리스 기업들이 뭐 가온칩스뿐만 아니라 퀄리타스 반도체, 에이징랜드 이런 기업들이 줄줄이 다 하락폭이 좀 깊게 연출이 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 금요일 날 가온칩스가 이제 저점을 잡고 오늘도 이제 제법 좀 강하게 기술적인 반등을 좀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뭐 TFE라든지 가온칩스 그리고 인텍플러스 이런 이제 종목들은 삼성전자에 이제 투자가 늘어났을 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선별적인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결국 뒤처지고 있는 이 HBM 쪽 그리고 이제 선단 공정의 미세 공정 투자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고 파운드리 쪽에서도 이제 나노 공정에 대한 이제 투자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수주를 위한 이제 계속 공격적인 투자를 늘려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팹리스 기업이라든지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의 이제 중요도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이재용 회장의 어떤 판결과도 상관관계가 좀 놓여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서 한 68,000원에서 7만 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12월 달에 공략을 해가지고 수익이 꽤 많이 났어요. 거의 40% 가까운 이제 수익이 났었다가 지금 조정이 이제 좀 심하게 좀 들어왔다가 반등 국면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재매수를 공략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눈이 거의 지금 저 PBR에 지금 쏠려 있는데 이렇게 네. 삼성전자 사법 리스크까지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여러분들 투자 전략에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온칩스는 현재도 매수하기 괜찮은 구간이다라고 리뷰를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리뷰 종목은 1월 12일에 편입했던 해성 TPC를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조용한데 이 종목은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네. 지금 시장의 구도가 저 PBR과 고 PER. 네. 그러니까 사실 좀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들이 뭐 훌륭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다 보니까 성장 섹터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을 좀 크게 맞았거든요. 근데 로봇 종목들, 로봇 섹터 안에서도 해성 TPC는 유독 좀 강하게 좀 올라가면서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해서 지금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종목도 무려 31% 정도 1월 12일 날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31% 가까운 큰 수익이 지금 기록이 좀 되고 있고요. 로봇 종목들 중에서도 특히 로봇용 이제 정밀 감속기를 이제 제조하는 기업들은 대기업의 어떤 투자 기대감이 좀 살아있죠. 제가 아까 이재용 회장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 또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이라든지 AI 쪽 당연히 이제 또 투자가 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로봇 다음으로 또 삼성이 이제 눈독이 들을 수밖에 없는 분야가 AI 쪽이겠죠. 그렇죠. 타이젠이 이제 본격적으로 탑재되면서 온 디바이스 AI 이슈를 지금 삼성이 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이슈가 확장이 좀 됐을 때 수혜주로 이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 하나를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1,300원 현재가로 이스트소프트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AI 이슈 속에서 워낙 좀 주목을 핫하게 받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뭐 기업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AI 기업들 중에서 업력이 가장 오래된 기업이고 특히 이제 R집이라든지 R툴즈 이런 이제 보안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한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순현금이 거의 이제 300억 가까이 이를 정도로 AI 기업들이 보통 이제 재무 구조가 좀 안 좋다라는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이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300억 가까운 이제 순현금과 그리고 이제 서초동과 저 제주에 있는 이제 사옥의 가치를 좀 감안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그리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자산 가치도 제법 좀 탁월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 아나운서, 뭐 AI 강사 이런 이제 버추얼 휴먼을 제작하는 이제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페르소라는 앱을 통해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이 이제 조금 강조가 좀 되면서 사실 주가가 이제 1월 달에 폭등세가 이제 나타났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미국에서 이 AI 이슈를 가장 좀 강하게 이끌고 있는 기업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 관계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15,000원대에 머물러 있다가 무려 이제 45,000원, 5만 원 근처까지 급등이 나타나면서 300%가 넘는 이제 강한 시세가 이제 분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버추얼 휴먼을 제작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라운지 앱이라고 하는 걸 이제 운영을 좀 하고 있고 이 라운지 앱을 통해서 가상 피팅 이제 안경 쇼핑몰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뭐 안경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라인이나 모바일 쪽에서 이제 쇼핑을 할 때 직접 매장에 가서
내가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듯한 이제 체험 효과를 만들면서도 직접 가지 않아도 내 체형과 내 몸에 맞는 그리고 혹은 또 내 얼굴에 맞는 여러 가지 액세서리라든지 또 의류 같은 것들을 소비할 수 있게 만드는 그게 이제 결국 메타버스와 이 AI 기술이 이제 결합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쇼핑몰 사업이 이제 결국 제일 중요하다. 우리 오늘 오전에 이제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유튜브가 이제 카카오를 제치고 우리나라 이제 소셜 미디어 중에 사용자 1등에 이제 등극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유튜브도 결국은 이런 쇼핑몰 시장을 이제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처럼 결국 이 기업들이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쇼핑 플랫폼을 활용한 어떤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도 더욱더 관심을 좀 받고 있다. 주가는 작년 1월 31일 날, 아니 올해 지금 1월 31일 날 지난달 말일 날 대주주가 이제 주가가 막 급등을 하다 보니까 지분 매각과 관련된 이제 악재가 나오면서 급락세가 한번 연출이 됐기 때문에 해당 악재는 주가에 이제 선반영이 충분히 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지난주부터 이제 단기 저점이 어느 정도 좀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어서 바닥권 이제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6,000원, 손절 가격은 28,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AI 관련주로 이스트소프트를 편입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36,000원 도달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역시 뭐 만약에 오늘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해소된다면? 풀린다면 네. 로봇 사업도 이제 아마 강화를 하게 될 거고 반도체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 요 두 가지 모멘텀을 이제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7,430원 현재가로 고영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고영은 본업이었던 이제 반도체 쪽, 3D 검사 장비 쪽이 삼성전자 이제 수주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본업에 대한 이제 강력한 이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고요. 삼성이 지금 로봇 사업도 워낙 좀 진심이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제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을 해서 이걸 반도체라든지 뭐 배터리 공장에 직접 투입을 해서 2030년까지 이제 무인 공장화를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삼성의 이제 거시적인 목표라고 보면 로봇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금 집중적인 투자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고영도 본업은 이제 반도체 장비 기업입니다만 뇌수술용 로봇을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요. 이 뇌수술용 로봇을 올해 이제 3월, 4월 경에 미국 FDA 이제 승인까지 이제 좀 기대가 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는 이미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카이메라라고 하는 로봇을 이 국내 이제 성빈센트 병원이라든지 인천 성묘병원 이런 데다가 이제 계속해서 로봇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FDA의 승인을 획득을 하게 된다면 북미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으로도 공격적으로 이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특히 수술용 로봇 시장은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분야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의 생명과 또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좀 높고 한번 이제 허가를 받고 시장에 침투를 하고 나면 다른 기업들이 이제 따라오기가 어려운 이제 진입 장벽을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봇과 관련된 사업도 이제 고영이 저는 충분히 성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본업인 이제 반도체 업종의 업황의 이제 턴어라운드와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 로봇과 관련된 이슈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삼성이 이제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삼고 있는 분야에 발을 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공격적인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전략이 지금 시장의 트렌드와도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차트 움직임을 보시면 이제 갤럭시 S24와 관련된 이슈, 온 디바이스 AI 이슈가 이제 불거지면서 고영이 관련된 수혜주로 이제 묶이면서 주가가 강하게 좀 급등을 했다가 역시나 고점 대비 20% 가까운 이제 기술적인 조정을 좀 거친 상태예요. 지난주 후반에 단기 저점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바닥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거래는 지금 완전히 급감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좀 됐다. 새로운 이제 이슈가 딱 부각이 됐을 경우에는 강하게 반등이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점 공략을 한번 해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만 원 정도, 직전 고점이 21,700원이었거든요. 그 조금 아래에 2만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15,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봇과 반도체 두 가지 모멘텀을 다 안고 있는 고영도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아쉬운데 오늘 또 무료 방송 준비되어 네, 있으시죠? 오늘도 뭐 시장이 조금 출렁출렁거리고 있는데 설 연휴 앞두고 이제 이번
주 시장 대응 전략 자세히 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장 끝나자마자 오후 4시부터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을 좀 해드릴 거거든요. 저 PBR 관련된 종목들과 또 성장 섹터 종목들 어떤 전략으로 이제 대응을 좀 해야 될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무료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 4시에 준비되는 무료 방송도 함께 보시고요.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오후장 레시피 가지고 돌아올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